내가 덜컥 집이 2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큰일 납니다. 그 자녀분이 받자마자 처분하게 될 경우 내가 판 거랑 똑같아집니다. 받자마자 팔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거 모르고 그냥 파시는 분도 있나요? 있어요. 자녀나 아니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경우에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도 다주택자이신가요? 1주택자. 1주택자. 네. 저도 1주택자인데 네. 지금 다주택을 갖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5월 8일 이후로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매물잠김도 있고. 네.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 중과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정지역에 집을 갖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택을 갖다 처분하게 됐을 때 이제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 세금이 이제 20%에서 30%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왜 지금 굳이 이런 정책을 했을까요? 원래 있던 법이었고 지금 그 임기 그 종료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다시 시행이 된 거예요. 그걸 유예를 안 시켜주고 그냥 기존대로 시행을 하겠다. 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자면 이제 그 내가 살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의 차이에 그 세율의 20%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세금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차이가 발생했을 때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10억에 처분하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다주택 중과 규정을 갖다 거기다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걸 이제 그럼 증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의가 가장 많아요. 내 집을 지금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세요? 지금 이런 현상들 때문에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게 자녀에게 집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그럼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뭐 좀 저가로 양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들이 가장 많으신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엄청 많죠.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녀 입장을 좀 많이 물어봐요. 자녀가 그 집을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꼭 필요한 집인지를 갖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녀가 무주택자로 여태까지 잘 있었는데 그 집을 받음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1주택자가 됨으로 인해서 뭐 1주택자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조들을 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분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뭐 일단은 시세 차익이 없는 주택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분이 안 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진짜로 뭐 가족들 간에 협의를 해서 뭐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여세 검토를 해서 증여세가 가장 적은 주택을 갖다가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는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여로 인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증여 재산가액을 좀 낮춰서 증여세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에게 나중에 줘야 될 임대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사람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을 넘기게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나오고 받는 분은 증여세가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세금? 결국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갖다 받은 분들은 2월과세 규정을 갖다 적용받게 돼 있어요. 2월과세는 뭐냐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한 그 수증자가 집을 갖다가 10년 내에 처분했을 경우에 당초에 증여한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봐요. 증여를 갖다가 계획을 하시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녀가 이 집이 꼭 필요한지 이 집을 10년 동안 이상은 보유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봐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현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취득세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유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세대도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받자마자 팔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모르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꼭 봐주세요. 이제 결혼 전에 내가 미혼인 상태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이 미혼인 상태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치게 되면 5년 동안은 이걸 갖다 집을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그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부부, 결혼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부모를 갖다 봉양하면서 합가하게 될 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1주택 비과세 제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주택을 하나 이상 갖고 계신 분, 2주택자, 3주택자가 큰 뭐 투자성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고민이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